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235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첫 환자 발생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222명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15개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1시간 단축됩니다. 오늘부터 4일간 예매되는 추석 명절 승차권도 100% 온라인으로만 사전 판매됩니다. 정부가 새해 예산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 8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회복과 한국판 뉴딜 추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내년 국가 채무는 945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일부 지역의 강행도에는 사회적 개방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거브랄수스 WHO 사무총장은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않은 채 개방하는 것은 재앙으로 가는 처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235명 늘면서 국내 누적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신규 환자 제자릿수는 19일째, 200명대는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2만 182명, 사망자는 32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222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서울 93명, 경기 60명, 인천 22명 등 수도권에서만 175명이 확진됐습니다. 15개 시도에서 환자가 속출해 대전 8명, 충남 7명, 울산 6명, 경북에서 5명이 남았습니다. 광주, 전남, 강원 4명씩, 경남, 부산에서 각각 3명, 대구, 충북, 제주에서도 1명씩 감염됐습니다. 중증 이상 환자는 하루에만 25명이나 늘어서 누적 104명이 되면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완치 환자는 225명 추가돼 격리 해제 누적은 15,198명이 됐습니다. 한편 신규 해외 유입은 13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은행 영업시간이 1시간 한시적으로 단축됩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도권 은행의 영업시간을 단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까지 수도권 은행들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코레일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올해 추석 명절 승차권을 오늘부터 4일간 100% 온라인으로만 사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매 첫날인 오늘은 오전 9시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철도 회원이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전용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고 비회원이면 철도 회원에 가입하거나 전화 접수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예매 이틀째인 내일부터는 경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오전 7시부터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명절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경부와 경전, 동해, 충북선, 모레는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선 승차권을 예매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서 수도권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한데요. 서울시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동호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밤 9시 이후 서울 강남역 인근. 버스 정류장은 평소보다 한산해졌고 사람이 북적이던 골목엔 정적만 감돕니다. 이 식당에도 저 식당에도 빈자리뿐입니다. 네, 지금 시각이 밤 9시가 지난 10시 20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음식점들이 불을 끄고 영업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님들을 맞기에 분주할 식당들인데 모두 다 영업을 중단한 겁니다. 아이스크림 매장은 매장 안에서 먹지 못하게
아예 테이블을 치워버렸고 유흥주점은 굳게 문이 닫힌 채 집합 금지 명령서만 붙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어떤지 서울시 단속팀과 둘러봤습니다. 우리 부산 배달은 안 한다. 이제 9시는 다 해. 너 배달하는 사람은 어디서 구해 지금? 이용자도 만약에 안 쓰셨으면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안 쓰시면 수리를 못하게. 방역수칙을 잘 지킨 대다수 음식점. 예외도 있었습니다. 술집 안으로 들어가니 맥주를 마시고 있던 사람들. 직원들은 맞을까? 몇 명이요? 네? 몇 명이 종업원이요? 여기 이런 친구들 다 여기 종사한다고요? 그러면 종사자들 건강진단증 다 들고 있습니다. 서울시 확인 결과 직원들이 아닌 사장과 지인들의 술자리였습니다. 이 업소는 결국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영업이 제한된 음식점을 피해 편의점 앞 테이블에선 마스크 없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고 음료를 마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6일까지 최대한 집에만 있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9시 이후에 모두 모이지 말고 흩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시라 이런 의미로 저희가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서울시가 현 단계에서 코로나19의 가장 효과적 대응 수단인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10월 중순부터는 과태료까지 부과되는데요. 일부 지침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지난 24일부터 의무화된 서울시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은 코와 입을 마스크로 가리라는 겁니다. 이른바 턱스크는 물론 답답하다고 마스크를 내려 코를 노출하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마스크 착용 장소는 실내는 모든 곳,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와 사람 간 2m 거리 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외 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의무 착용 예외 사항으로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환자나 영유아처럼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검진이나 양치질 같은 보건위생활동 등 5개 유형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을 때와 관련한 지침에 대해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침상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술을 마실 때는 마스크를 내렸다가 곧 다시 쓰고 대화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카페와 음식점도 마찬가지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켜지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지침과 Q&A 사례집을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 등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계도 기간이 끝나는 10월 13일부터는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충남 서산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프로야구 한화 투수 신정락 선수와 밀접 접촉한 40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신정락 선수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서산시 한화 2군 구장과 선수 숙소 등에 대한 방역 소독이 이루어졌고 동료 선수와 코치진, 지원 인력 등 4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산구장으로 출근하지 않은 밀접 접촉자 37명은 현재 거주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중입니다. 신정락은 프로야구는 물론 국내 프로스포츠에서 발생한 첫 코로나19 확진자이고 KBO는 신정락이 뛰던 2군 리그 경기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14억 명에 가까운 인구 대국 인도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하루 8만 명 넘게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인구의 약 4분의 1에서 항체가 발견돼 인도 국민 상당수가 이미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인도에서 행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동식 검사를 포함해 인도 당국은 하루 100만 건 이상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격적인 검사를 하는 데다 농촌 지역 등에서 바이러스가 급속 확산하면서 인도에서는 연일
8만 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It is the largest one-day surge in the cases worldwide, and the reason behind this because the pandemic is spreading in the rural area. 열악한 의료 체계와 거주 환경도 바이러스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를 우려한 정부가 봉쇄 해제에 열을 올리면서 감염자 확산을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Basically just gay abandon. Everybody thought that everything is over and we are back to square one. That is something that we should not have allowed to have happened. 이 같은 이유로 환자가 폭증하면서 인도는 누적 확진자가 360만여 명에 이르며 감염자가 두 번째로 많은 브라질에 불과 20만여 명 차이로 다가섰습니다. 곧 코로나19 세계 최다 발생국인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감염대국에 오명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의 한 연구소가 600여 개의 도시에서 27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26%에서 코로나19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주민의 절반 이상에서 항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를 보면 인도의 실제 감염자는 수억 명에 이르며 오히려 집단 면역 형성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희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강행되는 성급한 사회적 개방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31일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진행한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어떤 국가도 세계적 대유행이 종식됐다고 주장할 수 없다며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않은 채 개방하는 것은 재앙으로 가는 처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바이러스를 더 잘 통제하는 국가일수록 더 많이 개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개방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국가는 전염을 억누르는데도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는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31일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에 4억 유로, 약 5,659억 원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코백스는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인구의 20%에게 균등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WHO를 비롯해 감염병 혁신연합과 세계 백신 면역연합 등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국제적 협력만이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EU 코백스 참여는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를 도울 수 있도록 백신 구매 협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등록한 러시아가 이르면 11월부터 고위험군에 대해 대규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보건부 장관은 현지 시각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사와 교사를 비롯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무라슈코 장관은 고위험군을 위한 첫 백신은 9월 중 공급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이번 주부터 백신의 사후 등록 검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라슈코 장관이 언급한 사후 등록 검사는 3단계 임상시험을 뜻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총 지출 예산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 8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년 연속 적극적인 확장 재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회복과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 지출 예산은 555조 8천억 원입니다.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돌파한 올해 예산보다 43조 5천억 원, 8.5%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3년 연속 확장 재정 기조 속에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이 중점 사안으로 꼽혔습니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 포용적인 고용사회 안전망 공고와 마지막으로 국민 안정과 삶의 질 제고라고 하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후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21조 3천억 원이 본격 투입됩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16조 원, 경제구조 재편에 따른 사회 안전망 강화에 5조 원 이상이 투자됩니다. 코로나 충격에 직격탄을 맞은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조 원 가까이 늘어난 8조 6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이 기존 2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크게 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간 일자리 57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내수 회복을 위해 2조 원을 투입해 지역사랑, 온누리 상품권 발행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공공투자도 66조 원 규모로 확대 편성됩니다. 민간 투자 활력을 키우기 위한 융자, 보증자금으로 40조 원, 도로와 철도, 건설투자 등 SOC 확충에 26조 원을 투입합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는 27조 원이 편성됐는데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에스를 포함한 5대 분야에 예산 70%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확충에 47조 원, 전국민 고용안전망의 기반 마련에 20조 원이 각각 투자됩니다. 특히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고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중 저소득층 46만여 명에게는 고용보험료 80%가 지원됩니다. 분야별로는 보건과 복지, 고용이 200조 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환경, R&D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국방 예산은 스마트 강군 구축 등을 위해 전년보다 5.5% 늘었고 산사태 등 수해 예방을 위한 예산도 추가 확보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문제는 나라 곳간 사정입니다. 확장 재정으로 3년 만에 예산 지출 규모는 127조 원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부진으로 세금 수입이 줄면서 내년 국가 채무는 945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오인석 기자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증까지 확산하면서 나라 돈을 대규모로 쏟아붓는 확장적 재정 정책은 불가피했다는 평가입니다. 2018년 429조 원이던 재정 지출은 올해 500조를 넘었고 내년에는 550조 원을 돌파합니다. 3년 만에 127조 원, 30%가 늘어난 겁니다. 정부는 재정 지출이 연평균 5.7% 증가해 2023년 600조 원을, 2024년에는 64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반면에 재정 수입은 경기 부진으로 세금 수입이 줄어 2년 연속 적자 재정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도 국세 수입은 법인세 부진 등으로 올해보다 9조 2천억 원이 덜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회복 등 씀씀이는 많아지고 있지만 수입은 줄면서 내년에도 90조 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국가 채무는 94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6.7%로 높아집니다. 국가 채무는 내후년 1000조를 넘고 2024년엔 1327조 원에 달해 국가 채무 비율은 58.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경제 위기 때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건전성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든든한 밑바탕이었습니다. 다만 다소 빠른 채무 증가로 재정 운영 여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량 지출의 10%, 10조 원 정도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증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큰 폭의 증세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7월에 이어서 2달 연속 한 자릿수대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수출이 1년 전보다 9.9% 줄어든 396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5일 적었던 조업일 수를 반영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3.8% 줄어든 18억 달러로
코로나19 이후 가장 적은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가전, 바이오헬스, 컴퓨터 수출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수입은 16% 줄어든 355억 4천만 달러였고 무역 수지는 4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으로 실물 경제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아침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을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확진자 수가 늘고 방역수칙이 강화돼 실물 경제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지난달 이후부터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경제 대응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9호 태풍 마이삭은 모레 새벽 남해안에 상륙해 영남 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동쪽 지역의 최고 400mm의 폭우와 함께 순간 풍속, 초속 50m의 강풍이 불며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태풍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표면 해수 온도가 최고 30도에 달하는 고수온 해역을 지나며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태풍 마이삭은 2일 저녁 매우 강한 태풍으로 제주도 부근을 지난 뒤 강한 태풍으로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영남 내륙을 관통해 동해로 이동하겠습니다. 태풍 진로에 영향을 주는 주변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태풍이 동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지만 해상으로 이동하더라도 제주도와 경상도,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제주 산간과 경남 해안, 동해안에 최고 400mm, 영동과 경남, 제주도에 최고 300mm, 그 밖의 내륙에도 20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람도 강합니다. 제주도와 영남 해안, 울릉도 독도에서 최고 50m 이상, 영동과 남부 내륙에서 초속 40m 안팎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올가을 첫 태풍이면서 첫 내륙 관통이 될 마이삭. 관측사상 최악의 태풍 가운데 하나인 2003년 매미보다 강력한 위력을 지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번 태풍은 1년 중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다는 백중사리 기간에 우리나라에 상륙합니다. 2003년 태풍 매미처럼 폭풍에 의해 해일이 발생해 해안가를 덮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2003년 태풍 매미가 경남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밀물때 다가온 태풍에 최고 4m 39cm에 달하는 해일이 방파제를 넘어 도시를 덮쳤습니다. 지하 노래방에 있던 시민들이 숨지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북상하는 9호 태풍 마이삭은 태풍 매미와 비슷한 진로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2일 저녁부터 3일 오전 사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이일은 1년 중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아진다는 백중사리입니다. 백중사리는 음력 7월 15일, 올해는 9월 2일인 백중 무렵에 나타나는 사리로 예로부터 1년 중 물때가 가장 높아지는 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경남 해안, 동해안까지 태풍이 접근하는 시각과 밀물 시각이 겹치는 곳이 많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폭풍이 해일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태풍 마이삭은 상륙 시점에 매미보다 위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습적인 해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산림이 1년째 불타고 있습니다. 작년에 폭우로 잠시 잦아들었다가 건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데요. 무단 벌채와 방화, 그리고 이상기후가 가져온 아마존의 재앙.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개론에서는 아마존 산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